여친 집에 입성하는 법. 좋은 걸 보고 꼴립니다. 찐득찐득한 거 나오고 언제 그럼 섹스 시작할까요?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야기 풀었던 04년생 지금 이제 성인이죠. 당시에는 아니었던 친구인데 이 04년생이랑 제가 섹스를 즐길 때 반갑습니다. 유튜버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흑자일스라고 유명한 유튜버 한 분 계시죠. 제가 그분 채널을 구독하고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몇 개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말 잘하시고 촌철살인 같은 말을 되게 잘 날려주시는데 이분이 운영하신 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흑자직거리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이분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연애 상담이에요. 제가 좀 몇 개 들어봤는데 왜 제가 이 채널에 요즘 빠졌냐, 이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연애 상담인데 이게 많은 아다들을 탈출시켜 줬습니다. 연애를 성공적으로 시켜주는 걸 봐서 연애 강사들 제끼고 픽업한다고 떠드는 애들 제끼는 수준이 아닌가. 이분이 스트레이트하게 말을 좀 잘해요. 말의 속뜻을 돌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사고방식 자체가 평소에도 좀 필터링 없이 스트레이트하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뭔가 사건이나 물건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본질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에스 채널에서도 굉장히 일침 가는 게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이 흑자 직걸 채널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 연애 상담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무튼간에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그 에피소드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아다들을 직접 구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리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랑 같이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너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돼지 새끼인데. 네.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딱 네. 한 젓가락만 먹어야지 이러고 한 젓가락을 먹었어. 네. 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알반수 되시작하면 거기에 햇반 하나 돌렸죠, 벌써. 그게 스킨십이야. 여친 집에 입성하는 법, 아다인 사연자의 이야기죠. 진도를 어떻게 뺍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어. 흑자님이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은 밤 10시에 라면 이제 끓여갖고 먹는데 라면 한 젓가락만 먹어야지 해서 한 젓가락 딱 먹었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햇반까지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흑자님이 그게 바로 스킨십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한번 우리가 불이 붙었을 때 다 태울 때까지 우리 타는 거죠. 그죠? 끄지 않는 이상 불은 계속 활활 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끄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제가 뭘 강조했죠? 끄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불 한번 붙었는데 이거 남자들이 잘 몰라서 본인이 직접 물 부어갖고 끄는 경우 꽤 나옵니다. 본인이 진짜 사연자분께서 이제 와인을 이제 선물을 해줬죠, 여성분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포트와인 좀 단 거 와인 좋아한다 해가지고 선물해줬고 살짝 저도 간을 좀 떠봤어요. 그래서 혹시 마셨냐? 그래서 네, 안 마셨대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저랑 같이 마시려고 안 갔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좀 나 자취방 가서 마실까? 했는데 아직 뭐 집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들여보내주지 않는데 제가 뭐 거기서 문 따고 들어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땄어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노를 진짜 노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또 내 말을 듣고 아니 노를 노로 이해하지 말라니 그거 뭐 강간범들이나 하는 그런 대사 아닌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성이 하는 말이 맥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맥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적인 거절 멘트인 거거든. 여러분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따고 들어갈 수단을 강구해야죠. 수단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다. 잠깐 들어가도 되냐? 더러워서 안 돼. 집이 좀 더러워서 그래.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 뭐라 그랬냐면은 난 더러운 거 괜찮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제가 강의 때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자는 논리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 생명체예요. 논리 대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자면은 제 강의 때 등장시키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픽업 아티스트인데요. 모테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테조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콜드 어프로치를 하는데 오프너 멘트로서 혹시 시간 좀 있으시냐, 시간 있으시면 저랑 같이 차 한잔 하시겠냐 라는 멘트는 완전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멘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냐라는 거는 너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한가하면은 그럼 나랑 차를 마실 시간이 있겠지, 그렇다면 너는 나랑 차를 마셔주겠지 라고 하는 논리 전개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내가 시간 있다고 해서 너랑 왜 차를 마셔야 되는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흔히 사고방식하는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 남자들 머리 똑똑한 거 압니다. 논리적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방식대로 접근하면은 감정적인 생명체인 여성과의 대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워. 아니 나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내가 좀 방이 좀 그래서 그래.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런 거 다 참을 수 있어. 아 오빠 내 방이 지저분하다니까. 아니야 나 괜찮아.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해명만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걸로 접근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이 좀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발을 쓱 집어넣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셉이 어떻게 잡혔는지 캐릭터가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라리 맡겨둔 와인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와인은 아니지만 헤네시인데 와인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딱 들이밀면서 하는 게 차라리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멘트가 뭐야? 와인 찾으러 왔수다가 멘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또 이럴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멘트냐. 와인 찾으러 왔습니다가 뭐 도대체 뭔 멘트냐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정말 많이 반복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한 거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이브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종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너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뭔지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그대로 표현이 잘 될 겁니다. 그대로 무슨 멘트가 더 효과적이고 잘 나올 수 있을 건지도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줄지, 데몬스트레이션 할지, 본인의 하이밸류를 데몬스트레이션 할 건지, 즉 DHV 시킬 건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잡아주는 게 바로 컨셉입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오늘은 혹시 방이 깨끗하니? 오늘은 좀 준비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접근하면은 영원히 못하는 거야. 그냥 대화만 계속하는 거지. 자, 다음 사연은 오사카 위스키남입니다. 여성에게 비싼 위스키 자랑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분인데 알 보내고 사진 보내니까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목요일날 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고 지인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소개팅을 하고 나서 카톡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여자 쪽에서 카톡을 끊어서 왜 차였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하면서 내 얼굴이 좀 왁구가 별로냐 이러면서 왁구 평가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그리고 왁구 평가를 하던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친구는 차인 적이 없고 오히려 깠다. 어떻게 된 거냐? 이 친구가 구하기 매우 어려운 한 20만 원대 위스키를 구하게 돼서 카톡으로 그분한테 위스키 이거 구하게 돼서 친구들이랑 마시게 됐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분께서 그거 위스키 무슨 맛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위스키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니까 여자분 쪽에서 답장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일십을 당하고 내가 까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죠. 위스키 무슨 맛이냐고 물어본 거는 같이 마시고 싶다는 뜻인데 네가 같이 마시자고 안 하고 새해 복이나 쳐받아라 이랬으니까 여자친구분이 오히려 까인 거다. 네가 깐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화들짝 놀라서 그럼 지금도 늦지 않은 건가요? 이래서 내가 위스키 저번에 그거에 준하는 걸 구해서 그분한테 사진 보내고 같이 마실까? 같이 이렇게 보내라고 일본 감성으로. 여자가 그래서 위스키 먹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신머리 박힌 남자라면은 그럼 내가 집에 초대할 테니까 이 위스키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서 너도 먹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카톡 내용이 새해 복 많이 받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까이죠. 깠다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깠죠. 아니 위스키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답 안 하다가 새해 복 많이 받아? 뭐라고 답장할 거야.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대답을 안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남자가 먼저 깐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흑자님의 조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연자가 이 위스키 똑같은 가격대에 준하는 걸로 사진을 보내두고 같이 마실까로 바로 어프로치를 걸어서 애프터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에 집에서 같이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요 우리 수강생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바로 여자분을 내 집에 초대할 수 있을 건덕지마다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도 없죠. 그냥 바로 애프터를 집에서 잘 풀어 나가면 될 텐데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탈 때까지 태운다고 했죠. 태우는 방법이 뭔지 좀 교과서처럼 살짝 읽어주자면은요. 일단은 준비 사항부터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손톱을 깎자. 전날 체크해두고 이거 뾰족뾰족하면은 우리 클립 만질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깔끔하게 둥그렇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콘돔 꼭 사두고요. 세 번째, 젤을 꼭 사둡시다. 아다라면은요 스킬이 딸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충분한 이 분수나 젖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꼭 젤 사두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더라도 여성분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긴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이 충분히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꼭 젤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커널링구스 같은 거 아다라면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거 여러분들이 준비도 스킬도 없는데 이상한 거 시도하면은 침 냄새만 알고 잘 못해서 아프기만 해. 마지막 이제 펠라 부탁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다라면은 커널링구스랑 같은 이유로 하지 맙시다. 펠라 같은 거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리드하지 못할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입으로 안 할 건데 여자한테 입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흑자님이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남자친구 집에 자취방에 처음 갔는데 남자친구 집이 깨끗하잖아요. 여자분이 성적으로 흥분합니다. 이거는 깔끔하네 너 잘 사네가 아니고요. 성적 흥분을 합니다. 이거 지금 좀 여자 좀 만나본 분들은 다 알아 다. 집을 아주 존나게 깨끗이 해둡시다. 이거 해둘 말이 진짜 많은데요. 집이 청결하면은요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합니다. 이거 흑자님이 한 말인데 이거 이해 안 가는 애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AFC 친구들 다 이해 안 될 겁니다. 아니 집이 깨끗한 게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고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내가 위에서 아까 얘기를 했죠.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고요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인데 남자가 가지게 되는 패티시들 보면은 보통 다 신체적인 겁니다. 그죠? 아니 난 발 패티시가 있어 다리 패티시가 있어 나는 뭐 어디가 좋아 뭐가 좋아 고양이 귀가 달린 여자가 좋아 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남자는 결국에는 신체적인 거 여성이 신체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상황적인 거에 패티시를 가지게 됩니다. 당장요 유행하고 있는 포르노들만 좀 쳐봐봐도요 여자 상사랑 남자 직원 남자는 왕인데 여자는 킹반인 뭐 유명한 뭐 드라마도 있었죠. 남자는 뭐 대한민국의 국왕이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었고 남자는 사장인데 여자는 비서 또 거꾸로 여자가 선배고 남자 후배인데 뭐 금기된 사랑 등등등등 여자는 이런 상황적인 것 그런 시츄에이션적인 패티시로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거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여성용 야동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또 스토리가 엄청나게 남성이 여성을 도와줬다 여성이 남성을 도와줬다 하는 그런 스토리부터 상황적인 시츄에이션까지 결국엔 이런 상황적인 것 여성이 흥분한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집이 깔끔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상황적인 시츄에이션적인 여성의 흥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소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이 흑자님은 이제 여성이 가지는 자상한 남자에게 가지는 좋은 아빠 이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흥분 요소다 그런 패티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이 깔끔해서 잘 풀리는 모든 경우들의 하나는 바로 저 깔끔한 곳 특히 저 침대나 그 주변의 땅바닥에서 남자는 지금 단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맥락을 제가 매번 따지라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적인 면을 활용해서 봤었을 때 여자가 느끼기에 이 깔끔한 저 침대나 이 바닥이나 저 소파나에서 내가 저 남자랑 같이 뭐뭐 타겠지 등의 상상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뭐가 잔뜩 그려져 있으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흰 도화지여야지 우리가 상상을 잔뜩 하지. 그 흰 도화지 같은 상상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깔끔한 집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흑자님 이야기 제가 하나 더 인용을 하자면은요. 남자는 좋은 걸 보고 꼴립니다. 근데 여자의 성적 흥분 카테고리는 그냥 여러 가지예요. 남자처럼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포인트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죠. 언제 그럼 섹스 시작할까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강조를 했지만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할 행위에 대해서 미리 막 설명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너랑 나랑 뭐 얼마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지금 섹스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기조로 이야기를 떠드는 거 그런 거 다 족같은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AV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드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맥락적인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좋은 맥락을 본인이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술은 좋은 노래를 틀고 이렇게 무드를 형성하고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섹스를 하기 위해서 돌입할 때 F 클로징을 할 때는 섹시한 노래로 틀자. 이거 끈덕지근한 찐득찐득한 노래 틀라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섹스할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것만 쳐도 정말 끈덕한 노래로 1시간 2시간 만들어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노래 그냥 틀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흑자님 이 이야기 듣고 진짜 감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을 때. 이 취기가 살짝 올라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때냐? 너무 많이 마시면은요 풀발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적게 마시면은 용기가 안 생깁니다. 우린 그래서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용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풀발은 가능할 만큼의 시기, 그게 바로 취기가 살짝 올라온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왜 어떻게 하냐? 저도 다 경험으로 터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고요.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야기 풀었던 04년생, 지금 이제 성인이죠. 당시에는 아니었던 친구인데 이 04년생이랑 제가 섹스를 즐길 때 제가 그때도 노래를 하나의 루틴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도 이 친구가 노래 들으면서 아 뭐야 왜 갑자기 분위기 잡아 하면서 막 웃고 저한테 장난도 쳤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 친구가 노래를 틀면서 분위기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아는구나. 우리 이제 곧 섹스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런 장난스러운 반응, 오빠 왜 그래 하는 반응을 저한테 잡은 거지만 제가 무드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풀렸던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 꼭 무드는 잡아라 하는 거. 두 번째,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드가 잡히는 노래를 들으면은 아 이제 곧 하겠구나 라는 걸 여자들도 눈치를 깝니다. 근데 이 눈치를 깠기 때문에 오히려 뭐야 이러면서 IOD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무드를 잡고 상황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더 조성하게 되면은 맥락의 힘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흑자님이 한 젓가락만 먹어야지 하고 라면 끓여갖고 라면 한 젓가락 먹었어요. 이후 어떻게 되죠? 밥까지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은 다 불탑니다. 여러분들이 끄지 않는 이상 바로 이 노래의 힘, 무드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찐득찐득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 노래가 이 곡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제 섹스를 시작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옆에 앉아도 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닌자처럼 움직여서 여성의 바로 옆으로 가는 겁니다. 키노의 기본 자세로 가는 겁니다. 옆에 앉는 거예요. 옆에 앉는 게 왜 중요하냐? 1대1로 우리가 앉게 되면은요,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상대도 손을 뻗거나 이게 반만 겹치거나 또는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마주보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감이 굉장히 길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거리감이 팔 하나 정도 길이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바로 옆에 쓰게 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제 옆에 쓰게 된다고 어깨 정도의 거리 길이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몸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키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키노라고 하는 거는 키노 에스컬레이션, 즉 스킨십의 단계를 점점 올려나가는 레벨을 말하는 건데 손등 터치부터 시작을 해서 손 잡고 뭐 어깨 잡고 하면서 눈 지그시 바라보고 바로 K클로즈 넘어가는 거죠. 용기도 생길 수 있을 만큼 살짝 쥐기가 오른 그 단계잖아. 여성도 충분히 지금 노래도 찐득찐득한 거 나오고 술도 충분히 취했고 내 옆에 앉았어. 그 다음에 날 빤히 쳐다봐. 빤히 쳐다보고 어깨거리가 가깝고 고개가 점점점 옆으로 움직여져. 그럼 뭘 할 거야? 키스하는 거지. 이렇게 K클로즈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혹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K클로즈에서 어떻게 F클로즈 넘어가야 라고 물어볼까봐 지금 말해주는 건데 키스하다가 자리 옮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손잡고 침대로 끌고 가세요. 아니면 침대 쪽으로 가서 쓰러뜨려 넘기거나 소파에서 키스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쓰러뜨려 넘기거나 아니면 키스하다가 장소 옮기자 하고 바로 손잡고 데려가서 침대에서 마저 이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다 알겠어. 좋은 스킬들입니다. 현생주의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나요? 라고 하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몇 가지 팁을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인데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까지 블라인드 데이트 해야 되겠네? 친구 보고 누구누구 아는 여자 후배 동기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볼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소개팅을 절대 쓰면 안 되는 패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소셜이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만날 수 있는 여자의 레벨의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의 애들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만족한다 그러면 소개팅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친구에게 최대한 연락 돌려서 야 나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아는 여자 없냐? 소개 좀 시켜줘 하면서 소개팅 받으세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애들의 레벨은 딱 여러분들 레벨의 수준의 여자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들 이상의 여성과는 거리가 먼 여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강추하는 방법 뭐가 있냐? 바로 로드 어프로치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번호 따라는 거예요. 번따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강추하냐? 강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의 외모의 여성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드 어프로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배우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 방법론적인 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준비해둔 무료 강의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 밑에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 강의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세한 얘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흑자직걸 채널에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함과 동시에 흑자직걸로도 가서 이야기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